것들을 이제 중에서 어떻게 격리 조치를 하는지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격리 조치는 이렇게 이제 거리 격리가 가장 원칙이에요. 거리를 멀리 띄워놓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꽃가루가 8kg까지 가요. 이게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격리거리가 8kg예요. 도저히 할 수가 없죠. 근데 옥수수를 대신에 강원도에서 재배할 때는 되게 이제 시간차 격리를 해요. 그러니까 흑철 옥수수를 4월 달에 파종하고 한 달 뒤에 5월 달에 뭐 무슨 다른 매옥수수를 심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또 이제 지이빨 옥수수를 심고 이런 식으로 한 달 정도를 격리를 시켜버리면 꽃피는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섞이질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차 격리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를 이렇게 5평짜리 텃밭에서 뭐 여러 가지를 섞어서 내가 해야 된다 싶으면 봉지 씌우기라는 거야. 그래서 옥수수 수술 위에 이제 봉지를 씌우고 그 다음에 옥수수 수염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봉지를 씌워서 묶어놔요. 그리고 옥수수 수염에 이제 꽃가루가 이렇게 위에 꽃가루가 어느 정도 숙성이 돼서 떨어질 때쯤 돼서 흔들어서 그 꽃가루를 이제 이제 옥수수 수염에 이렇게 부어서 인공 수분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다른 꽃가루가 못 날라오게 봉지를 씌워 놓으면 이게 이제 봉지 씌우기 방식입니다. 호박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이제 봉지 씌우기가 아니라 묶어주기를 했는데 호박은 보통 이제 아침 9시부터 10시 이 정도에 가장 이제 이 꽃가루가 왕성해요. 그래서 꽃이 피기 전에 이렇게 암꽃하고 숫꽃을 묶어 놓습니다. 묶어 놓고 아침에 가서 이제 꽃가루가 한참 왕성할 때 숫꽃을 따서 꽃잎을 다 따버린 다음에 암꽃을 벌려서 수분을 시켜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묶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인공 수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옆에 이제 그런 이제 오이라든지 수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렇게 이제 봉지 씌우기를 해서 다른 꽃가루가 날아오지 않게 이렇게 격리를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아예 이제 대단히 이제 온실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아예 온실 전체를 이렇게 그물망으로 씌워서 다른 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 격리를 하게 됩니다. 거리 격리, 시간차 격리, 봉지 씌우기, 그 다음에 이렇게 방충망 씌우기 뭐 이런 방식으로 격리를 해서 다른 품종의 꽃가루가 이렇게 교잡이 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걸 격리 조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유전적인 특성들을 보면 이제 이것도 이제 자가불합성이라든지 웅성불임성이라든지 이런 이제 특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추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자기 꽃가루 바지를 못하는 이건 이제 타가수문하는 작물이라는 거죠. 자가불합성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한 꽃에 암술 수술이 다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닿게 되면 제일 처음에 이 암술에서 이 꽃가루가 굴착 작업을 해서 시방까지 이렇게 굴착 작업을 해요. 꽃가루가. 근데 굴착 작업을 하는 그 꽃가루가 아니라 핵이라고 하는 그게 불능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되게 배추는 한 포기로 이렇게 꼭 씨앗을 못 받고 여러 포기를 두고 씨앗을 채종해야 원활하게 수분이 이루어져서 채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가불합성들은 그런 이제 배추나 무나 이 십자학과 작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뭐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제 F1 잡종을 만들 때 이런 자가불합성의 특성을 이용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웅성불임성이라는 얘기는 꽃가루가 불임이라는 얘기예요. 양파 같은 경우는 꽃가루 불임성이 이제 강한 품종들이 있고 웅성불임성이 없는 애들이 있고 또는 이제 웅성불임성이 초기에 나타나는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암술머리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꽃가루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자기 꽃가루에 있는 그 꽃가루는
아직도 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네들이 이제 활성화되면 이제 드디어 이제 수분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이제 양파에서도 새로운 품종 만들 때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양파는 이제 주로 관심을 두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배추를 자가불합성을 극복해서 체종하는 방법을 이제 중요하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이제 구체적인 이제 작물별 체종법을 다룰 때 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물의 수명에 따른 이제 체종 방법이에요. 작물이 이제 보통 상추는 6개월이면 작물이 자라다가 이제 씨앗을 맺죠. 이런 애들은 이제 당년 체종 작물이라고 그래요. 2년생은 가을에 파종해서 이듬해 봄에 씨앗을 맺는 애들이죠. 이거는 이제 2년생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장일성 작물들이 굉장히 많죠. 장일성. 작물의 특성에서 단일성이라고 하는 애들은 해가 점점 짧아지면서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곡류, 콩이라든지 뭐 보리는 아니고 콩이라든지 아니면 뭐 팥이라든지 녹두라든지 이런 애들은 대개가 이제 단일성 작물이에요. 단일성이라는 얘기 해가 짧을 때, 그죠? 하지 이후에는 해가 짧잖아요. 그죠? 해가 짧을 때 꽃을 피워서 씨앗을 맺는 애들이 이제 있고, 이게 2년생들은 대개 장일성이라서 겨울을 나고 이듬해 봄에 꽃을 맺는 애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배추라든지 뭐 시금치라든지 무 종류들, 그다음에 이제 가을에 파종한 맹류, 봄에 심는 맹류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이제 이듬해 봄에 체종하기 때문에 2년생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년생 식물들은 주로 이제 씨앗도 체종하지만 영양체로 번성하는 애들이 많죠. 뭐 우리 취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애들은 다년생이잖아요. 걔네들은 뭐 뿌리로 이렇게 옮겨 심기도 하지만 얘네들도 씨앗을 맺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영양체 번식과 씨앗을 같이 번식하는 작물들입니다. 자, 이제 체종포의 조건. 텃밭 체종에 있어서 사실은 일반 재배와 체종 재배가 다르냐? 사실은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토질과 거름주기도 좋은 토양에 이제 질소질 거름을 주고 인상 가리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는 건 똑같아요. 근데 주로 이제 열매 씨앗을 키우는 그런 거름은 주로 이제 인산질 거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양에 이제 거름을 주게 되면 퇴비를 먼저 시비를 하게 되면 밑거름으로 인산질이 많이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위에 웃거름으로 이제 인산질을 별도로 주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사실은 이제 이 씨앗을 알차게 열매를 완숙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산질 거름이 별도로 이렇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 조건은 이제 재배와 일반 재배와 똑같이 눈, 비, 기온, 그 다음에 무서리 기간이라든지 밤낮의 길이 등이 이제 해당 작물을 체종에 적합한지를 이렇게 따져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작물 재배할 때 필요한 일수를 충분히 계산해서 그 일수를 역산해서 이렇게 파종 시기를 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갖춰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 이제 가을 재배에서 우리가 완두콩이나 강낭콩을 심었다. 그러면 되게 이제 강낭콩이나 완두콩을 가을 재배해서 체종을 하기 위해서는 7월달 이내에는 파종을 무조건 해야 돼요. 만약 8월달에 강낭콩, 완두콩 심었다? 그러면 서리가 오잖아요. 바로 첫서리에 맞아서 씨앗을 제대로 수확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작물이 재배해서 열매를 결실하기까지 걸리는 일수, 이것을 역산해서 파종 시기라든지 이런 걸 잘 따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기본적으로 씨앗 체종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이렇게 서리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장마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큰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이 장마를 경과해서 체종을 하든지 아니면 장마 이전에 체종을 하든지 이게 이제 따져져야 돼요. 이게 가장 걸리는 게 이제 홍화라든지 우리 그 가시홍화라는 작물이 있잖아요. 가시홍화는 꼭 꽃이 펴서 씨앗이 맺을 때 장마철하고 겹칩니다. 그리고 상추도 꽃이 일찍 피는 이제 적상추 계통은 장마철하고 항상 겹쳐요. 그래서 이 장마철하고 겹칠 때는 텃밭을 파종 시기를 이르게 앞당기든지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그 시설이 있는 시설 하우스 안에 재배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장마를 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시기 조절은 요즘은 이제 걸음을 통해서도 시기를 많이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 시기를 늦추는 방법은 질소질 걸음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질소질 걸음을 많이 하면 식물체가 영양성장이라고 하죠. 영양성장을 통해서 얘네들이 덩치 키우는데 이렇게 우선 집중을 하면서 꽃 피고 결실을 맺는 걸 늦출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걸 앞당겨야 된다 싶으면 질소질 걸음을 중단하고 인산질 중심의 걸음을 하면 돼요. 그러면 결실을 앞당길 수가 있어요. 요즘 뭐 과일을 생산할 때 뭐 지베렐린 처리해서 빨리 과일을 후숙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처럼 그런 호르몬을 쓰지 않고도 걸음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결실 시기를 앞당기거나 뒤로 미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하나하나 이제 실험을 하면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씨 뿌리과 아주 심기. 이건 이제 보통 재배와 대체로 같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려서 아까 이제 고추를 이제 생산하셨지만 씨 뿌리면 이제 수확을 늦출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먼저 영양성장기를 거친 다음에 생식성장으로 돌아서야 되기 때문에 장마철이라든지 고추 재배에 아주 안 좋은 조건의 그런 기상 조건, 장마가 굉장히 안 좋은 조건이거든요. 고추 재배는 그 시기를 경과해서 결실이 맺기 때문에 좀 건강한 고추를 딸 수가 있겠죠. 아주 심기는 이제 모종으로 심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종으로 심게 되면 훨씬 더 수확 시기를 앞당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상추라든지 이런 것들도 미리 모종을 키워놨다 싶으면 적상추 같은 경우는 장마철을 피해서 그 장마 오기 전에 씨앗을 받을 수가 있겠죠. 홍화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시설이 재배할 수 없다 그러면 모종을 키워서 이미 어느 정도 자란 상태에서 모종을 재배를 하면 장마를 피해서 이런 시기에 장마 이전에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그루에 이제 적정 과실만 달리게 한다. 이건 이제 솎아주기죠. 우리가 이제 포기 사이를 이제 솎아주는 것도 있지만 과일을 솎아주는 것도 적정 과실만 달게 하는 게 과실 전체를 이제 숙성시키는 방법이기도 해요. 오이를 예를 들면 오이가 그냥 주렁주렁 이렇게 달게 하면 사실은 이제 노각 오이로 숙성을 시킨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씨앗을 받으려고 긁어보면 쭉정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적정 과실만 달게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종자의 충실도를 기하기 위해서 주변에 각 과일당 잎사귀가 몇 장이 확보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과학적으로 자료들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배를 예를 들면 배 하나가 키우기 위해서는 배 주변에 잎사귀가 13장이 있어야 된다 라든지 이런 이제 자료들이 연구된 게들이 있어서 그 작물들 상태를 점검하면서 일시균등하고 성숙되고 그래서 씨앗이 이렇게 쭉정이가 없는 씨앗이 받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참깨라든지 들깨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맨 끝에서 달리는 씨앗들은 다 미숙 씨앗이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갈아서 먹는 깨부생이로 이렇게 갈아먹기